네, 딜서이테스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간밤에 뉴욕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 특히나 엔비디아 급락이 두드러졌었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질주를 하더라고요. 뉴욕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쉴 자리는 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금리나 그다음에 유동성 유입으로 해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강한 그러한 모습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면 아래 감춰진 것,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수면의 아래 감춰진 단기 조정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국채 이자 부담이 GDP의 3%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부담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새벽이죠. 베이지북 9월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베이직에서 본 거는 미국이 9월 이후에 경제 활동에 변화가 없다. 그동안 뭐 소프트 랜딩이다, 하드 랜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베이직북 막상 열어보니까 노 랜딩이네.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는 지연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채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고율 관세와 폭넓은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른 요인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증가될 것이고 재정 적자가 급증할 것이다. 즉 지금 상황에서도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인데 이 부분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자 이렇게 시장이 마감했지만 업종별로 섹터별로 본다면 그래도 좋은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통신 섹터들이 실적 부진으로 해서 계속 땅굴을 타고 갔었죠. 근데 통신주들은 4분기와 1분기가 통상 실적 시즌이었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을 뒷받침되면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통신주들이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M7 관련주들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반도체 장비 쪽은 긍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철강과 전력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트럼프 기대 효과로 인해서 급등했던 암호화폐가 해리슨이 부각되면서 최근 숨고르기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모바일이라든가 헬스케어, 비철금속 쪽들이 약세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의 실적 이슈로 해서 테슬라가 급등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램 리서치, AT&T, 제너럴 일렉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솔라 엣지라든가 금이 낙폭이 나오면서 뉴몬트가 낙폭이 크게 나왔고 니콜라와 맥도날드, 코인베이스, ARM, 퀄컴, 브로드컴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ETF 시장에서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부각되면서 또 대마가 강세를 보였고 자율주행과 방산, 항공, 유틸리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가상화폐라든가 그다음에 AI, 보안,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의료기기들이 약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미국 시장을 볼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을 때는 M7의 주가를 보자. M7의 주가가 추세가 살아있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건들 됐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가 블랙의 결함을 보완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장중 4.2%까지 하락하면서 137달러 46센트까지 빠졌다가 꼬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가 137달러 46센트를 보면 이제 전 고점 돌파해서 쉬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마이크론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 고점 찍고 밀렸지만 우리가 봤던 99달러, 100달러 부분에서는 박스권이 형성돼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ARM도 마찬가지예요. ARM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권이 결국에 여기에요. 지금 보면 135불대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고점에서 밀렸지만 어느 정도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였어요.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테슬라가 자 주가 바닥권은 우리가 210불대에서는 바닥권 보일 것이고 결국에 213불대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1.98% 마감, 하락 마감했지만 결국에 실적 발표하면서 급반등 나왔 그런 국면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210불 바닥권에서 반등 준다면 240불대까지 이 박스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M7주들이 돌아가면서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면 M7은 아직 살아있다. 오늘 조정은 크게 나왔지만 일단 M7들의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상승할 여력은 갖췄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원자재 쪽에서 보면 이제 석유가 빠지는 그러한 모습 보였지만 그동안 천연가스 쪽들이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주들이 성수기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가스들이 반등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4.07% 천연가스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슈가 되면서 곡물주들이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금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니켈,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료 이런 것들이 하락했고 비트코인이 68,000불 지지선 이탈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 기술주들은 이제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됐지만 M7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이르고 추세 반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M7의 주가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M7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거다. 견조한 이 흐름에 발맞춰서 뉴욕 증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는 혼조 그 자체였는데 중국, 홍콩, 한국 좋았고요. 일본 니케이가 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본은 좋을 게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수출주들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또 IMF에서 일본의 올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일본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엔화가 강세 전환했을 때 결국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들 아직도 약 7,400억 정도 되는 거로 짐작은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난 우리 8월달 블랙 먼데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일단 이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재개 조짐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국 증시들의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증시는 엔화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이제 꼭지는 확인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가급적 보지 말자 이런 말씀드렸고 중국은 여전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어요.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서 금융시장 안정화, 증시 부양 이것을 동시에 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일 날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중국 증시 3대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월드 아이디 제프리스사에서 이런 보고서 났어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으름장은 트럼프의 허풍일 뿐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에 미중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오면 3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 역시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대치보다는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 단기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도 상승폭은 둔화됐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단기 바닥 확인과 꼭지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방금 전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실적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일 텐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적 보십니까? 우리 여돈 앵커님은 증시 격언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같은 뉴스가 맥락이 나왔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온 시점이고 네, 어제 코스피가 급등하니까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좋았죠. 여돈 앵커님은 어떠셨어요? 좋았죠. 좋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서 코스피가 급등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속빈 강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개인들이 선호하는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했지만 실제로 먹을 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SK 하이닉스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지수를 올려놨는데 중요한 건 요즘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단타예요. 오늘 매수했지만 내일 매도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슈로 인해서 반등을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관들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들 보면 지금 국내 여건들은 환율 부분이 그렇게 워낙 강세 전환되지 않고 있는 정체된 분위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 호르무즈 공세에 따른 중동의 확전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북한이 군수 공장은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반도에 대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나토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됐을 때는 재정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만만한 국가들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은 삥을 뜯어가려고 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고래 두 마리에 끼어 있는 새우 형국이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발표 호실적 나왔고 기대치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아쉬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받게 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텐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미 부여할 만한 수급 변동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거든요. 선물에서 4,800억 순매수하면서 네. 선물은 그 1,000억 순매수 전환했다는 게 한번 의미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선물 매도가 나오면 또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잘 지켜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짚어보면서 집중할 만한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나왔던 테슬라 실적 발표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고요. 또 다른 일정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되기 전에는 중국 전임대 상무의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중국 관련 기업, 국내 상장 기업들이 부각받았거나 화장품 섹터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하자고 했던 부분이 이제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이었거든요. 방산 섹터예요. 그럼 이제 방산 섹터가 월, 화, 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강세의 기조를 이어갈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미리 보는 CES 트렌드쇼 2025 행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내년 초에 개최할 국제 가전 박람회거든요. 여기서 보는 것들은 UAM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로봇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CES 트렌드 쇼에서는 결국에는 테슬라 실적으로 해서 자율주행은 같이 겹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2차 전지와 방산 그다음에 여기서 또 CES에서는 또 양자암호 이슈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암호라든가 자율주행 섹터 이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핫이슈 종목을 꼽아 볼 텐데 먼저 이전에 저희가 확인했었던 핫이슈 종목들 중에서 나이백과 미코를 좀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나이백은 굉장히 인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어제 시점에서 나온 거는 이제 전환사채 청구권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전환사채 청구권이 대략적으로 얘들이 76만 5천 주가 28일 날 상장되면 26, 27, 26일에는 이게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이 76만 주의 전환 가격이 17,15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 가격은 2만 원을 받기 때문에 2만 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고 전환 가격 부분이죠. 17,150원에서 18,000원 부분이면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 왜냐하면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인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손절하고 밑에서 복수전하는 그런 매수 관점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다음에 미코를 보면 미코는 내심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보였는데 어제 반도체들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임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코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거는 지금 HBM에 대한 하이닉스 매출 호조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HBM 장비 중에 PC 본딩 부품 세라믹 펄스 히터를 국산화했다라는 것.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HBM 장비 매출이 커질수록 미코의 실적 개선은 기대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반증한 것이 뭐냐면 단기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단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175% 급증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2024년도는 호실적이다. 그래서 미코는 목표 주가 14,0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 9,600원 이탈 시에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고 이거 다시 한번 복수전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이백과 미코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짜봤습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 종목 꼽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뽑으셨을까요? 일단 테슬라가 오늘 장 초반은 메인이 될 거예요. 네. 시간에서 10%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게 뭐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있고 또 자율주행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ESS 요쪽이에요. 그러면 네. 테슬라 관련주들을 직접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시되 원준이라든가 라이콤, 3기 EV, 그러니까 2차 전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이렇게 섹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원준을 한번 보자. 14,000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고 손절가는 12,9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17,000원에서
19,0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순이익의 테슬라의 효실적 덕분에 오늘장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핫이슈 종목은 원준을 꼽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에서 19,000원 밴드, 손절가는 12,900원으로 좀 여유롭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이게 방산 이슈,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 이슈가 최근 부각됐어요. 근데 이게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고점을 돌파할지 이게 조금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국산 자폭 드론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을 움직였고 네. 시간에서도 코쿤과 퍼스텍 이쪽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일단 시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장중에도 움직였고 먹을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는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을 때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붙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망하고 대신에 테슬라 관련주들 집중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콘과 퍼스텍을 시간은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핫이슈 종목은 원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니아 선생 1도 양단 함께했습니다. 딜사이트 S 다니아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